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6일입니다. 새벽입니다. 이제 4.15 총선이 정확하게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판으로 들어가니까 비로소 미래통합당이라는 장명이 잘못되었다 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미래통합당이라고 발음할 때 이게 잘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자유한국당이라고 오래 불러놓으니까 그 이름이 또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자유한국당 하다가 미래통합당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미래통합당이란 이 이름은 최악의 장명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당 이름 중에서 가장 잘된 이름이었습니다. 자유라는 가치와 한국이라는 근거가 거기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자유를 지키고 한국을 지킨다. 얼마나 강한 메시지가 담긴 말입니까? 이 성공한 조직은 예외 없이 이름을 잘 짓습니다. 이 가장 성공한 이름이 뭘까요? 한국 역사상 그것은 신라입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해가지고 최초의 민족 통일 국가를 만들었으므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민족이란 집단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신라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신은 일신한다는 뜻입니다. 일신. 하루하루를 일신한다. 이것은 내부개혁을 말합니다. 내부개혁. 그리고 라는 어디서 나왔느냐? 망라한다는 뜻입니다. 망라, 사방을 망라한다. 넓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부적 개혁을 통해서 힘을 기르고 단결력을 드높인 다음에 바깥으로 뻗어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라가 되는 거죠. 그 두 단어 신라를 합쳤어요. 이게 바로 신라가 삼국통일한 힘이었습니다. 신라는 내부 개혁을 했습니다. 즉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불교를 받아들이고 여기서 플러스 토속적인 종교를 합치고 그리고 하나 화랑도를 만들었습니다. 화랑도.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장교 양성 기관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진흥왕 때부터 뻗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뒤 100년 뒤에 통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을 먼저 하고 라를 뒤에 했습니다. 얼마나 오묘한 진리입니까? 대한민국도 잘 지은 이름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비해서 잘 지은 이름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에서 조선만 빼면 나머지는 다 거짓말입니다. 조선인민, 북한의 인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예만 있습니다. 민주주의, 독재주의죠. 전체주의죠. 공화국이 아니죠. 왕국 아닙니까? 세습하지 않습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거짓말이 아닌 것은 조선밖에 없습니다. 아니, 조선도 거짓말일 겁니다. 조선이란 우리 이름 안에 김일성, 김정일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참 웃기는 게 조선민주주의 누가 만든다 그러죠? 일본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인민은 누가 만들었죠? 그것도 일본 사람이 만들었어요. 공화국도 일본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일제입니다. 메이드 인 자팬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일본 사람이 만든 한자어가 아닙니다. 중국의 공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중화만 빼면 다 일본 사람이 만든 한자어입니다. 인민공화국.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장명을 잘 했느냐 이겁니다. 그에 비하면은 자유한국당을 버리고 미래통합당을
선택한 이 사람들의 수준, 지적 수준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념 무장이 거의 안 됐다는 이야기죠. 이념 무장이 잘 된 사람들이 모였다면 절대로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런 맹랑한 장명은 하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선 미래통합당이 단어로서 제대로 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미래와 통합이란 말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으니까 미래와 통합이 따로 놉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자유대한민국, 자유 뭐뭐처럼 자유가 바로 한국의 최고 가치니까 자유한국 하면은 머리에 금방 들어옵니다. 또 이번에 새로 생겼다가 사라진 정당 하나가 있죠. 자유통일당. 다행히 기독자유통일당으로 바뀌었어요. 이름만은 살아남았습니다만 기독자유통일당, 줄여서 자유통일당. 그것은 너무나 스무스합니다. 자유통일당. 그런데 미래통합당 하면은 미래 한참 있다가 통합당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왜냐? 미래와 통합 사이에 논리적 연결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또 큰 문제는 통합당이라는 이름이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주통합당입니다. 여러분 민주통합당 기억나세요? 201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011년에 여러 정당이 합쳐가지고 미래통합당, 민주통합당. 지금 금방 보세요. 제가 미래통합당 했잖아요. 민주통합당이라고 해야 되는데 미래통합당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미래통합당의 그 이미지가 확실하게 굳어 있지 않다는 거죠. 민주통합당이라는 정당과 미래통합당이라는 정당을 혼동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은 2011년에 야당이 만들었다가 2012년 총선에 임했습니다. 총선에서 제2당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임할 때 문재인 후보를 밀었던 정당이 바로 민주통합당입니다. 민주통합당. 그러다가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한 다음에 2013년에 민주통합당이란 정당이 당명을 바꿨네요. 민주당으로 바꿨습니다. 민주당으로. 이렇게 이름을 잘못 지은 이름은 또 바뀌어집니다. 미래통합당 절대로 총선 이후에 그 이름 그대로 가지 않을 겁니다. 이름이 바뀔 겁니다. 미래통합당.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상 이름을 잘못 지은 것도 연관이 돼가지고 하여튼 망한 정당이 하나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입니다. 2003년 11월 10일 노무현 대통령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해체 모여식으로 모여가지고 만든 게 이 열린우리당이었는데 2004년 총선에서 탄핵 사태 와중에서 상당히 득표를 많이 해가지고 과반수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이 노무현 정권 말기에 가면은 다시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2007년에 가면 대통합민주신당으로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열린우리당이라는 이 이름은 한 4년 동안 존속을 했는데 이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열린우리당, 제가 미국에 가서 강연을 할 때 열린우리당이라는 명칭을 이야기하면서 이 열린우리당이라는 명칭은 사기 용어다. 왜냐? 나는 우리당이 아닌데 열린우리당이라고 발음하면은 우리당이라고 거짓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월간조선에서는 열린당이라고 쓴다. 또는 우리당이라고 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손을 들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열린우리당이라고 정확하게 발음을 해줘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다만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열린우리당이라고 하지 말고 열린우리당이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려가지고 짐승이 지금 바깥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온 나라가 난장판이 되었으니까 열린우리당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종필 씨는 열린우리당을 뭐라고 조롱을 했냐면은
다 친남의 당이라고 했어요. 이름이 조롱의 대상이 되면요, 절대로 그 조직이, 사람도 그렇지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미 미래통합당은 조롱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당이라고 지금 약칭으로 부르는데 미통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통당이라는 이름이 그 아주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지저분한 것 같기도 하고, 미통당 또는 열린 무슨 짬뽕당이라고 하기도 그러고, 하여튼 이게 조롱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의석을 잃게 될지. 더구나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으로서 비례대표용 정당으로 만든 게 무슨 이름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으로서 비례의원들을 앞으로 공천하게 될 정당 이름 뭡니까? 모르시죠? 모르면은 큰일 났습니다. 미래통합당이 큰일 났습니다. 그게 미래한국당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무슨 정당이고 미래한국당이 무슨 정당인지 그걸 보통 국민들이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구분하지 못하면은 기나긴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정확하게 50몇 개 중에서 하나를 찍을 수 있을까요? 거기서 얼마나 손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차라리 옛날처럼 기호 몇 번 찍어달라고 하는 게 나을 겁니다. 기호가 확정이 되면 기호 이야기를 해야지. 이 장명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란 간판을 왜 내렸느냐는 거죠. 유승민 세력이 내리도록 요구를 해가지고 황교안 씨가 받아들여서 자유한국당이란 간판을 내려버렸습니다. 가장 좋은 장명을 버리고 가장 나쁜 장명을 선택을 한 거죠.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이러면서. 한편 자유통일당은 또 이름을 잘 지어가지고 이게 또 쟁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유통일당과 우리공화당이 협상을 하면서 우리공화당 측에서 자유공화당으로 하자고 하니까 이 자유통일당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특히 정광훈 목사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도 김문수 지사는 자유공화당을 받아들여서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두 분이 이견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김문수 씨는 자유공화당으로 가고 안 간 사람들이 기독자유당과 합쳐가지고 자유통일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이름을 자유통일당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고수하느냐 양보하느냐를 가지고 이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이라고 해서 자유통일이라는 명칭은 남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에피소드가 있어요. 탈북자들이 남북통일당을 만들었습니다. 이 만들 때 탈북자들이 남북통일당보다는 자유통일당이 더 좋다라고 했는데 이미 자유통일당이 탄생한 뒤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자유통일당이란 정당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남북통일당이 자유통일당으로 바꾸려고 했더니 선관위에서 이미 선 정당 이름은 한 몇 달 이후에는 설 수 있다 해가지고 지금 예약해 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자유통일당은 이름을 잘 지어서 이런 사단이 나고 미래통합당은 이름을 잘못 지어서 앞으로 선거 때 큰 고생을 하게 된다. 그렇다고 지금 또 당명을 바꾸기는 늦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유권자들이 혼돈을 느끼지 않을까 고심해 봐야 될 겁니다. 이 이름을 자주 바꾸는 조직이나 사람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자주 바뀌었으면 오늘 대한민국이 있겠습니까? 이름 이야기로 말을 하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무슨 말로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이름은 내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조직이다, 그리고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름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름 지을 때 성명 철학관에도 가고
그리고 한자로 풀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름을 잘 짓는다고 해가지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한 조직, 성공한 사람은 이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